아직 기회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요? 네. 안 오른 데로 가야죠 이제. 안 오른 데를 가야 된다. 안 오른 데라 하면 금관구나 아니야, 금강구 아니야. 이런 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금천구도 롯데캐슬 그래 좀 떼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만. 아, 그래요? 금천구는 롯데캐슬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금천구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썩다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이야기가 표현이 좀 그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좀 해주십시오. 화 받았잖아요. 그죠? 나 많이 착해졌지.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해주시고. 근데 메인 방송 갈 거거든. 종편까지 염두에 두고. 누가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곤이 형 그 부행남 갔던 거에 약간 자극을. 제가 양복 입고 갈 테니까. 양복 입고 갈 테니까 큰 데서 좀 불러주십시오. 제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나는 그 갔다 왔으니까 나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진곤이 형이 갔다 왔으니까 나도 이제 갔다 왔으면 좋겠다. 물론 진곤이 형보다 점잖하지. 나는 선이 굵잖아.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 적합한 복장 있거든요. 이 양복 많단 말이에요. 이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자, 요건데요. 이게 네. 서울의 입주 물량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서울의 네. 입주 물량.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0.5% 룰이라 그래갖고 저는 사실 서울은 이 빨간 선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2025년 물량이 이건데 21,658세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툴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망고쌤이 투자하려고 만든 리얼망고라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제 2025년 보면은 이제 27,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27,000. 네. 그리고 여기 2024년에는 여기도 27,00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랑 숨은 입주 물량이 많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정부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라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틀렸다. 정부 주장은 이거예요. 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청약 홈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청약 홈에 나오지 않은 그 입주 물량도 많다.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정해진 게 지금 나라에. 그런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줄게. 진심으로. 그러면 이제 기준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그 다음에 동네에 가면 7층짜리인데 뭐 30호 정도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기준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약홈에서는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30호 이상의 30호 정도 되는 공동주택이 여러분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그 기준이 다르나요? 정부에서는 그까지 다. 정부에서는 그 청약홈 외에 있는 뭐 이렇게 그런 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민간에서 찍게 하는 건 청약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정부에 얘기하고 싶다. 그치? 네가 청약하세요. 그냥 내가 그러면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이다. 뭐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라고 보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후자가. 네. 그렇지.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그 주상복합이랑 아파트. 그죠? 그렇죠. 뭐 노후주택 실버타운이나 그 도생은 빼야죠. 그게 아파트잖아요. 그 물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자기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정부의 얘기는 패스.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그 청약홈 가지고 찍게 한 게 그나마 좀 비슷하잖아. 그게 적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뭔 소리 하냐. 청약홈에는 청약을 해야 집계가 되지 않냐. 보통 착공을 하면 청약을 한다. 착공을 하면 청약을 하는데 지금은 착공을 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분양을 안 한 단지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은 안 했지만 착공해서 완공한 단지들이 많다. 이 숫자들이 다 빠져있다. 그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있었다, 작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숨은 입주 물량이라 그런다. 숨은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제자들이랑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숨어있는 싹 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냐? 서울, 경기,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 그죠?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관리처분 인가 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 막바지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곧 이주하고 착공하잖아요. 그런 걸 전수조사해가지고 혹시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해가지고 그걸 다 올려놨다.
그게 숨은 입주 물량이다. 그러면 그거랑 네이버에 있는 도생 빼고 실버주택 빼고 주상복합이랑 아파트 이걸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나오지 않겠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아파트의 그러니까 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하니까 맨날 그 주식 출신 애널리스트님들한테 발리는 거야. 부동산 무식쟁이들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그리고 숨어있는 아파트 착공했지만 청약 안 한 거까지 다 합친 게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숨은 입주 물량이고 요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2024년 올해인데요. 이게 27,000호 여기가 27,000호 정도 돼요. 근데 2026년이 되면 이제 15,000호 단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미래야.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올해 연말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살짝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기회다. 기회다. 너무 많이 오는 데 말고 돈 벌려면 추격 매수 말고 수익률 따지는 사람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게 ABC 확산 경로에 따라서 가면 된다. 그냥 맨날 얘기하잖아. ABC 말해줘도 이런 큰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집을 사라고 했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용기를 못 내고 이제 와가지고 집 살라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집 샀는데 대출 안 나올 거면 어떻게 돼? 톡방에다 물어보면 내가 대출 금리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용기 내서 잔금 친 사람들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지금 5천만 원 더 달라는데 5천만 원 더 달라는데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5천 올라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5천만 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사지 않았으면 크게 후회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집에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잉남이 형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했던 이야기를 2020년 말부터 했던 이야기를 다 올려놨잖아요. 성지순례. 정리해가지고 그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제발 좀 봐주세요. 아 진짜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네. 그거 엄청 오래 걸렸어. 2주 걸렸어, 2주. 돈 들여서 한 거야.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도 얼마 안 주고 고생. 지금 오늘 방송 듣고 와 너무 존경합니다. 당신이 찐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6개월 전 1년 전 했던 이야기랑 서울시거래가 지수랑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게 찐 전문가를 찾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밌을 건데 그 강동 역전세 그 시기 그거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거 좀 다시 올려줘라. 왜냐면 그 관점이 되게 색달랐고 처음 저는 접하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봐.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정리한 게 있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 정리했냐면 평형별로 매물 비중하고 일반 분양 비중하고 조합원 비중이랑 다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 있어. 엄청 디테일하게 해서 블로그까지 다 올려놨는데 그럼 뭐해? 뭐 이렇게 나보다 조회수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한 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쉽게 하려고 이제 대충 이야기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알았어요.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모르겠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감성을 건드려줘야 돼. 마음을 울리는 터치. 아니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눈물 안 나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토닥토닥. 자, 봐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정해진 미래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따 데이터도 안 보고 이야기하다가 틀리면 또 어느새 갑자기 싹 바꾸고 또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치? 이번엔 또 뭘로 떨어진다 그럴 거냐. 또 지켜보자. 분명히 이제 9월, 10월 되면 거래량 줄었다고 이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노? 봐라! 막 이러면서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주춤할 수 있어. 거래량 줄고 주춤할 수 있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일주일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 효과가 이제 아직까지 오르고 있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조정이 될 거니까 그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제가 옛날에 볼 때보다 5천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2년 뒤에 5천 오르고 내린 것보다 사지 않았으면 반드시 후회할 거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량도 적고 금리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가상금리를 올리는 것도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지난달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리스크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좀 찔러주십시오. 그치. 망고새 방송에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 게 리스크죠. 인간 지표를 봐라 벌써 이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둔촌주공 입주는 정말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까지 있는데 자 보세요. 둔촌주공 입주 물량이 12,000세대예요. 그 외에 싹 다 합쳐가지고
25,000세대 정도? 뭐 거의 3만 세대 좀 안 되게 입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입주 물량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맞냐, 적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파트의 기준을 이야기했고, 이게 입주 물량이 맞냐, 적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마고사면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해요. 개념이죠. 이 정도 1년에 입주해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겠다. 이게 이제 적정 입주 물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통 이제 10년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게 35,000호다. 35,000호. 35,000호인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거에 근접하나 2026년부터는 이제 2만대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통계 만든 지 40년 만에 제일 적단 말이죠. 뭐 혹자는 2026년이 뭐 7,0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수문 입주 물량 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대충 보면 수문 입주 물량까지 해보면은 이제 13,000호, 4,000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제일 적은 거죠. 3년 연속으로.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적은 거야. 자, 그러면 35,000호가 이 정도 되는 거지, 이 정도. 10년 평균이 35,000호였다. 35,000호,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그죠? 35,000호보다 낮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낮고 더 낮잖아. 근데 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저는 5만 원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서울은 최소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5만 원, 인구의 0.5%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계속 적었어. 그래서 서울은 만성적인 입주 물량 부족 국가예요. 부족 도시야.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적었어. 자, 35,000호가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 나는 반문하고 싶다. 10년 평균이 35,000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적정하면은 아파트 값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니야.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10년 동안 35,000호 평균 입주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몇 배 차이나요? 몇 배죠? 많게는 2배. 실제로 3배씩, 2~3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35,000호가 적정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균인 거죠, 평균. 평균이 35,000원 입주하는 동안 10년 동안 2배 올랐다고, 2배, 2~3배씩 올랐다고요. 핵심 지역은 서울은. 그러면 이게 적정한 거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35,000원도 적정한 게 아닌데 지금 어떡할 건데 이거 2024년에 27,000원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27,000원인데 그 다음에 13,000원, 10,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나 무서워 죽겠어. 나는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은 마음은 어떤가? 나는 두근두근 하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지금 생각하는 게 지방을 싹 다 진짜 무리해서라도 손해보고라도 싹 다 팔고 그걸 사? 우리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지금 눈에 들어온 그거 인생 물건? 내가 아직 안 샀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 어. 그거 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입주하면 월세 받달라. 건물보다 나은 것 같아. 아까 밥 먹어서 얘기했잖아. 아, 건물주보다는? 건물주보다는 아파트 월세가 나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노후 준비 그걸로 끝이. 아니 그거 하고 또 뭐 하고 있겠지.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죠. 뭐 건물 하나 있다고 은퇴하면 내가 항상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20대에 다 은퇴할게. 그죠? 예, 쳇바퀴를 못 벗어나요. 그냥 즐기는 거죠. 건물주보다는 아파트 월세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낫겠다는 생각이시군요. 시세 차익에다가 월세 수익률까지 괜찮을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뭐 관리실에서 관리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지금 2008년에 산 저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수익률이 6%입니다. 6%. 월세 수익률이. 6%입니다. 그때는 2%대 2% 후반이었는데 지금 6%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샀던 가격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월세가 들어. 2억에 350 이렇다는 거예요. 2억에 350. 6% 됩니다. 6%.